2026년의 AI, 이걸 딱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저는 역설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AI가 만들어내는 정말 눈부신 발전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뒤를 돌아보면 아주 흥미롭고 또 복잡한 모순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역설, 그 네 가지 측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꿔온 꿈,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도저히 길들일 수 없을 것 같던 이 별의 힘을 AI가 어떻게 다루게 됐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융합, 이게 말 그대로 병 안에 태양을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1억 도가 넘는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늘 가장자리 불안정성이라는 녀석이 문제였죠. 이 불안정한 플라즈마가 갑자기 날뛰면서 원자로 벽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상용화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게임 체인저로 댕판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AI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베테랑 조련사가 야생마의 아주 작은 근육 움직임만 보고도 다음 행동을 딱 예측하는 것처럼요. 이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지려는 그 낌새를 미리 알아채고 3차원 자기장으로 그냥 확 제어해버리는 거죠. 이게 또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의 한국 과학자들이 주도한 연구라서 더 대단한데요. 덕분에 가듬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핵융합의 미래가 성큼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거대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래의 무한청정 에너지를 위해서 인공태양을 제어하는 이 똑똑한 AI가 정작 지금 당장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치우느라 비행기 엔진이나 디젤 발전기 같은 화석 연료에 기대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한 1, 2년이면 뚝딱인데 이걸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최대 7년이나 기다려야 한대요. 오픈 AI나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효율적이고 탄소도 많이 나오는 자가 발전, 이른바 가교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라는 물리적인 세계를 떠나서 인간의 창의성, 이 디지털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인간이 만든 마지막 걸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랜드 세프트 오토 6 같은 초대형 블록버스터 게임을 만들 때 전체 개발비에서 아티스트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캐릭터 뼈대를 씹는 리깅 작업이나 수많은 건물 내부를 채우는 그런 단순 반복 작업에 어마어마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락스타의 전 테크니컬 디렉터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GTA V는 역사상 가장 비싼 게임이 될 거고 이 기록은 아마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 이 GTA V가 바로 AI가 이런 단조로운 작업들을 전부 다 대체하기 직전에 엄청난 인간의 노동력으로 쌓아 올린 마지막 거대한 기념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자, 그럼 창의적인 일에서 단조로운 작업이 사라지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역설에 도착하게 됩니다. AI가 우리와 기술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사회적인 역설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우리는 과연 스크린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슬에 묶이게 될까요? 오픈 AI의 움직임을 보면 이 역설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겠다면서 화면이 없는 오직 목소리로만 대화하는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회사가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성 총괄이라는 책임자를 급하게 뽑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는 정서적 종속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논의를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AI는 과연 새로운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유령들을 불러내는 것에 불과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두 AI 거장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화학습의 대부 리처드 서튼은 AI가 인간의 편견 섞인 데이터를 배우면 안 된다. 마치 다람쥐처럼 백지 상태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스스로 배우는 아동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면에 안드레 카파시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죠.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생존법이 담긴 DNA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AI에게도 방대한 인간 데이터라는 일종의 디지털 GN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카파 씨가 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갓 태어난 얼룩말 몇 분 만에 막 뛰잖아요. 그거 배우는 게 아니죠. DNA에 각인된 본능,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학습 덕분입니다. 만약 얼룩말이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면 포식자에게 바로 잡아먹혔을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가 바로 AI의 디지털 DNA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새처럼 하늘을 나는 생명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로 나는 비행기 같은 거라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의 통계적 패턴 속에서 과거의 유령들을 소환해내는 과정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역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 바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술이나 능력보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작년보다 무려 43%나 줄었어요. AI가 간단한 코딩이나 문서 작업 같은 초급 업무들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기업들이 굳이 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걸 그냥 위기라고만 볼 순 없고요. 사실은 엄청난 전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즉 능력이 중요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욕구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는 AI가 다 해주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은 건 비전이나 판단력, 추진력 같은 왜와 무엇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픈 AI의 최고 전략 책임자 제이슨 권의 이 말이 지금의 변화를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욕구가 더 중요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해내고 싶다는 그 강력한 욕구만 있으면 AI가 그 능력을 말도 안 되게 증폭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뭔가 대단한 걸 만들 때 더 이상 팀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AI라는 이 궁극의 지렛대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이제는 내 자신의 야망이 곧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인공태양에서부터 일자리 시장까지 오늘 우리는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복잡한 역설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AI는 수많은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